국정감사기간 화두였던 지역의 현안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에서는 GTX-D와 한강선, 한강철책 등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행정당국이 지역 내 공중화장실 칸칸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지난 23일 개막했습니다. 27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과 CGV 부천 등 5개 상영관에서 모두 130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도로 위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9시 10분쯤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A군과 B양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한 건데요.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A군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두 학생 모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군 등 2명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양경찰서는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70대가 몰던 어린이 통학버스가 주유소로 돌진해 버스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26일 오전 9시 5분쯤 계양구 효성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통학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주유소로 돌진해 주유기와 주유 중이던 트럭 등 차량 석 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통학버스에는 운전자 외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6일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사업비 부담 주체를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설계 등을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4.6km의 왕복 6차로 다리입니다. 올해 말 착공해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부 정책이 다뤄지는 국정감사 현장이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 현안들도 화두가 됐습니다. 광역교통 문제나 해결되지 않은 지역민 수건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떤 현안들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김포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 현안들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김포의 경우는 지역민들의 수건이 교통 문제잖아요. 특히 광역철도 노선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 노선에 대한 주체가 국토교통부인 만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포 지역구 의원인 박상혁 국회의원은 수도권 서부권 광역철도, 그러니까 이른바 GTX-D와 김포 한강선에 대한 질의에 나섰는데요. 박 의원은 답변자로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 강동구가 개별적으로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이들 모두 김포를 기점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한 결과 1.0 이상의 경제적 타당성을 얻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이어서 박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에게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인 김포 연장안인 한강선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5호선 연장안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 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광위가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한강선은 기술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면서도 지자체가 주장하는 노선의 차이가 있어 당초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 내려고 했던 시행 계획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다만 노선에 대해 과거 정부가 2차례나 한강선 추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언급을 했다고 다 실현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일정 부분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네. 네, GTX 관련 내용은 앞서 경기도 국정감사에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박상혁 의원이 도민들의 염원인 GTX-D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나 정부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라고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주문을 했고요. 예. 이 지사는 이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우선 정책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 역시 민감한 노선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경기도 국감 때는 이 논란이 된 현안들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국감 전부터 논란이 됐던 대학병원 유치 관련 질의에 가려졌지만 다른 현안들도 많이 다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철책 제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철책 제거 문제는 김포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철책 제거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허 의원은 김포시 구간의 철책 제거 문제가 답보 상태라면서 소속 문제로 제거를 미루고 있는 국방부와 별개로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의 협의에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또 나서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각별히 챙겨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비단 김포만의 현안은 아닙니다만 일산대교 통행료 역시 도마 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같은 날 경기도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입니다. 질의자로 나선 박성혁 의원은 일산대교는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통행료가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1.8km 구간 교량 이용에 대해서 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해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서도 경기연구원 연구나 실무부서 협의를 통해서 매입이나 기타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국감에서 다뤄진 지역 현안 이세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칸막이 아래쪽에 붕 뜬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높이인데요. 이런 틈새는 종종 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주변 둘러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양구가 지역 내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가림막 설치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평구청에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공무원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인천 서구의 한 학원 원장이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강사들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부터 휴대전화까지 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의 경우 불법 촬영 범죄에 더욱 취약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공중 화장실 내 성범죄는 모두 1,269건, 이 중 약 51%인 657건이 불법 촬영입니다. 대다수 범죄가 여성 화장실에 피의자가 잠입을 해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다든가 이런 게 좀 가장 많습니다. 대다수가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불법 촬영 범죄가 계속되다 보니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혹시나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몰카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돌고 그래서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괜히 밑에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방, 천장까지 다 사실은 좀 불안해하거든요. 항상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훑어보고 볼일을 보는 편이에요. 이 때문에 계양구는 지역 내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플라스틱 소재의 가림막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네, 계양구의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칸막이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이 막히게 돼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차단하게 됩니다.
계양구는 우선 이용객이 많고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심 스크린을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대상은 계산공원과 효성공원 등 야외 공중 화장실 4곳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개방 화장실 1곳입니다. 칸막이 하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칸막이 하단 전체 틈새를 밀폐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이런 사례들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연말까지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확인한 뒤 내년에는 안심 스크린 설치 장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3대 축제 가운데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지난 23일 개막했는데요. 축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비대면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각국 애니메이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축제. 코로나19 상황에 개막식은 최소 인원으로 줄였고 현장 방역 수칙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일찌감치 사전 예매에 참여해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되게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많이 새롭다고 많이 느껴지고 관심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홍보대사를 비롯해 심사위원을 맡은 국내 유명 감독들도 부천을 찾았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많은 분들 영화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한하지 못한 해외 주요 인사들은 스크린 너머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올해 개막작에는 미국 실존 영웅의 모험담을 그린 캘러미티 제인이 선정됐습니다. 축제가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돼 열린 가운데 올해는 42개국에서 온 작품 130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영화관 내 모든 좌석은 거리 두기 수칙을 지켜 절반 이하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비록 많은 관객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개막식에 정말 마음으로도 다 가득 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떤 많은 것을 꾸미는 것보다는 정말 관객들이 생각해 주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는 한국만화박물관과 CGV 부천 등 6개 상영관에서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이 나흘간의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 지부는 파업 시작 4일 만인 지난 24일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정상 복귀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에도 노사 협상에 이르지 못한 만큼 사측과 교섭을 계속할 방침이며 교섭에 실패할 경우 다음 달인 11월 2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불균형적인 인력 구조와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운영비와 임금을 개선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해왔지만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일 개통 이후 첫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와 풍무동 상업지구에 대규모 주차타워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기존 평면 공영주차장에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세워 2023년까지 차량 1,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부설주차장 부지에 차량 220대 주차가 가능한 3층 규모 공영주차장을 세우고 풍무 2지구 상업지구에는 160대 주차가 가능한 5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이르면 2022년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부천에서 워라밸을 주제로 비대면 토크쇼가 열립니다. 부천시는 28일 부천시 여성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워라밸 페스티벌 랜선 토크쇼가 실시간 생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경영이 힘들어진 중소기업인, 선별진료소의 간호사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부천 시민들의 삶이 주제가 될 예정입니다. 시청은 사전 접수를 한 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